노다지 썰전 2026년 대한민국 대표 양극재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얼어붙은 북미 전기차 시장의 한파 속에서 유럽 헝가리에 새롭게 가동되는 공장이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헝가리 신공장을 발판 삼아서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북미 시장의 수요 절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는 오히려 재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 제 주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게 유럽은 명백히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 중심에는 2026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헝가리 신공장이 있죠. 이 공장은요, 이게 단순히 생산 능력만 늘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유럽 심장부에 짓는 양극재 공장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셀 메이커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아닐까요? 물론 지리적인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럽은 지금 영내 생산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핵심 원자대법, CRMA 같은 규제를 통해서 비유럽권, 특히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에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는 건 BMW나 폭스바겐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셈이죠. 물류비 절감은 그냥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요. 본질은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인근의 여러 고객사랑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차세대 제품 공급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그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바로 북미 시장의 붕괴 수준의 리스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고객사였던 포드 SK온의 합작법인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포드는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보조금까지 종료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4분기 전체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무려 20%나 급감했어요. 유럽 시장이 아무리 성장한들 이 거대한 구멍을 단기간에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신 북미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4분기 북미양 매출이 급감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41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개발 비용을 효율화하고 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건 어떤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4분기 흑자 전환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셨는데 혹시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흑자가 본질적인 체력 개선의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차가 점점 낡아가는데 앞으로 5년은 더 탈 거야 라고 계획만 바꿔서 가계부를 흑자로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실제 차량의 상태가 좋아진 건 아니죠. 회계 기준 변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4분기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자산을 사용하는 예상 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기계장치는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건물은 2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죠. 이렇게 되면 매년 회계장부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줄어든 비용이 무려 400억 원에 달해요. 410억 원 흑자의 대부분이 실제 제품을 더 잘 팔거나 원가를 혁신적으로 줄여서가 아니라 회계상의 기존 변경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두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건 시장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기업의 회계 기준 변경이라는 게 국제 회계 기준 KIFRS와 동종업계 평균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던 내용 연수를 기술 발전으로 길어진 설비의 실제 수명에 맞춰서 현실화한 것이라고 봐야죠. 자살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재평가한 것이지 이걸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재무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 건전성 재점검이라는 포장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재고입니다. 북미 고객사의 판매가 막히면서 재고 자산이 전 분기 대비 19%,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이건 고스란히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또 향후에 원자재인 메탈 가격이 하락이라도 하면 막대한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헝가리 공장까지 본격 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한 해에만 감가상각비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재고도 처리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에 막대한 고정비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초기 비용 부담은 모든 신규 투자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하지만 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럽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고스란히 중국 기업들의 차지가 될 겁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 때문에 미래의 가장 큰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전사적인 TF를 꾸려서 헝가리 공장의 초기 수율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라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이라는 말씀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현재 핵심 성장 전략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리튬 인산철 LFP 양극재 투자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리튬 가격 급등과 정책 변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 시장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실행하려던 핵심 전략이 좌초된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LFP 투자 재검토를 좌초가 아니라 현명한 속도 조절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리튬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무조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찾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유연성이 에코프로비엠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은 단순한 청사진이 아닙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이미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했고 유수의 배터리 업체로부터 품질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2027년 양산이 목표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바로 불확실성을 돌파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027년 양산 목표인 기술이 당장 2026년의 실적 악화를 막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처음 들뭉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헝가리 공장이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일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회의 달콤함보다 부담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간 1,000억 원의 감가상각비에 더해서 공장 가동 초기에 수율이 안정시키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라는 가장 큰 시장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대규모 고정비가 발생하는 신규 공장을 돌리는 것이 과연 초기 수익성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심각한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헝가리 공장은 명백한 기회입니다. 유럽 시장 성장은 이미 예견된 미래거든요.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유럽 전기차 시장이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최소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현지의 생산 거점을 두고 고객사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업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은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투자 비용이죠. 이 투자를 부담으로만 본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4분기 실적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제목 뒤에 가려진 전분기 대비 20% 급감한 매출을 봐야 합니다. 북미 전기차향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파워툴 부문 매출까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 기준 변경에 기댄 영업이익 흑자를 두고 펀더멘털이 강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부가 어려운 와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익을 방어해냈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조금만 개선돼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기간 유럽형 물량은 고객사 재고 조정이 끝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이미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꺾인 것이 아니라 수요의 무게중심이 북미에서 유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무게중심 이동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전기차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시장의 공백을 유럽과 이제 막 성장하는 다른 신사업으로 완전히 상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회사가 연간 판매 물량 목표치를 30% 증가로 잡았지만 이건 북미 리스크를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죠. 특히 북미 LFP 투자 재검토는 북미 시장 대응 전력 자체에 근본적인 차질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미 북미 리스크를 실적 가이던스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울 대안 역시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헝가리를 통한 유럽 비즈니스 확대는 물론이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분과 함께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ESS, 그리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파워툴 분야 물량 확보로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UAM 같은 새로운 시장의 문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곳의 시장 변동에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취약한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SS나 파워툴 분야가 북미 전기차 시장의 공백을 메울 만큼의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한 로봇이나 UAM 같은 신규 시장은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죠. 당장 2026년의 실적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유럽 시장 하나에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매우 리스크가 큰 외줄타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북미 시장의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공장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고체, 고용량, LMR 양극재 등 차세대 기술 리더십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증된 비용 효율화 노력이 더해져서 2026년은 제도약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저는 북미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헝가리 신공장 가동에 따른 1,000억 원 규모의 감가상각비 등 단기적인 재무 부담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적 조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현금 창출 능력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최종 의견입니다. 네, 결국 헝가리 공장이 유럽의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내고 또 북미의 부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가 2026년 에코프로 BM의 운명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유럽 시장에서의 기회라는 긍정적 전망과 또 북미 리스크 및 신규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각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